코드 좀 봐주세요. 코드 좀. 이번 질문은 리액트에서 카운트다운 타이머 구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질문을 살펴보자면 리액트에서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? 예를 들어 프로모션 오픈 시간에 맞춰 카운트다운 표시되고 그 시간이 되면 구매 버튼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? 뭐 어찌어찌 만들 수는 있지만 렌더링이 너무 자주 일어날 텐데 말이죠. 비슷한 질문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에도 있습니다. 처음에 리액트를 쓸 때 타이머와 관련돼서 많이 혼란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. 저도 그랬고, 제가 여기 답변을 달아뒀는데, 답변에서 오늘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유즈 인터벌, 리액트 팀의 댄이 셋 인터벌을 선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, 리액트 훅을 이용해서 선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.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. 거두절미하고 바로 코드를 보면 셋 인터벌이 아니라 유즈 인터벌로 해가지고 커스텀 훅을 사용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셋 인터벌과 그럼 유즈 인터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? 그래서 유즈 인터벌의 모습은, 커스텀 훅의 모습은 이런 거고요. 그리고 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답변에서도 이 유즈 인터벌을 이용해서 지금 타이머를 어떻게 쓰는지,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제 의견을 적었고요. 왜 셋 인터벌이 아니라 유즈 인터벌, 왜 이런 커스텀 훅을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. 이제 이 글이 사실 너무 재미있거든요. 저는 이 글을 쭉 읽었었는데요.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,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,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. 유즈 인터벌은 사실 셋 인터벌, 우리가 셋 인터벌 쓸 때 그러잖아요. 함수를 하나 넘기고 실행해야 될 함수를 넘기고 딜레이를 넘기면 이 지정한 밀리세컨 단위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입력에 넣은 이 함수의 어떤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. 그럼 유즈 인터벌도 똑같아요. 입력이 함수, 실행해야 될 함수, 실행할 간격에 해당하는 딜레이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. 그럼 그대로 쓰면, 예를 보면 유즈 인터벌로 사용된 코드인데, 그리고 셋 인터벌로 바꿔볼게요.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 렌더링마다 인터벌이 계속 새로운 타이머가 계속 추가하는 거죠. 지금 보면 1초마다 카운트 1을 해 라는 앤데 1초마다 카운트 1을 하는 새로운 타이머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다음 렌더링 때 또 하나 타이머 2개, 타이머 3개, 타이머 4개 막 이렇게 되겠죠.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, 지금 보면 숫자가 뭔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죠. 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렌더링에서 실행된 타이머는 항상 0 플러스 1만 하는 거예요. 0 플러스 1만 하는 타이머가 계속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카운트를 썼기 때문에 이거의 그 클로저에 의해서 처음에 0이 기억되는 거고, 걔는 그럼 1만 하는 거고, 그러면은 1로 바뀌었잖아요. 그럼 두 번째 렌더링 할 때, 지금 말을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,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, 그럼 첫 번째 렌더링에서 렌더링이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카운트인데 첫 번째 0이죠. 근데 이때 셋 카운트가 1을 하게 되겠죠? 그러면서 두 번째 렌더링이 일어나요. 그쵸? 근데 여기서 셋 인터벌에서는 항상 1만 세팅하는 거죠. 왜냐하면 그때 이 카운트는 그때의 클로저인 이 카운트, 그러니까 첫 번째 렌더링은 0이었죠. 그러면 계속 0 플러스 1만 하는 거예요. 이 첫 번째 렌더링에서의 세팅된 셋 인터벌은. 그럼 두 번째 렌더링에서는 1, 카운트가 1로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 렌더링이 일어나죠. 그럼 그때 또 타이머를 하나 더 하겠죠. 그러면 걔가는 1을 2로 바꾸는 애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타이머와 여기에서의 두 번째 타이머가 계속 존재하는 거죠.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하면
3 세팅하는 애, 4 세팅하는 애, 5 세팅하는 애, 6 세팅하는 애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 뭔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서 큰 거는, 가장 요점은 뭐냐면, 이 카운터는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든다는 거죠. 출력을 만드는 일을 해요. 이 리액트에서의 입력은 사실 출력을 바꾸는 모든 거를 의미적으로 컨셉추얼리하게 입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프롭, 가장 대표적인 입력은 프롭이고, 사실 카운트도 입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스테이트도 사실 입력이다, 의미적으로 입력이기 때문에 입력으로 생각해야 더 뭔가 리액트로 컴포넌트를 만들 때 생각이 더 잘 정리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얘는 이 출력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입력을 바꾸는 사이드 이펙트죠. 이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입력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. 컴포넌트 내부의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뭔가 항상 이 함수가 밖에 무언가를 바꾼다 라고 했을 때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판단해야 되고, 우리는 이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분리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. 왜냐하면 렌더링이 또 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구조가 바로 리액트예요. 그래서 입력이 바뀌면 출력을 위해서 렌더링을 계속 시키는 거죠. 그러니 사이드 이펙트, 그러니까 얼러트, 이 컴포넌트의 출력이 아닌 얼러트 화면 나오는 것도 이 컴포넌트의 밖의 일인 거죠. 브라우저에 얼러트를 띄워버리는 일이니까. 그런 걸 여기다가 해놓으면 렌더링 될 때마다 얼러트가 계속 뜨는 거죠. 그래서 렌더링은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. 때문에 그 렌더링,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드는 일과 직접적인 일이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얘기가 좀 딴 데로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보면, 여기서 보통 많이 하는 게, 그래서 이런 일들은 유즈 이펙트로 뺀다. 유즈 이펙트로 빼고 이 안에서 셋 인터벌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유즈 이펙트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, 유즈 이펙트에서 항상 그런 거, 이게 사이드 이펙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, 기존 걸 정리해 줘야 된다면 청소해 주는 함수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. 클리어 인터벌에서 id, 뭐 이렇게 그쵸? 이러면 동작하죠. 의도한 대로. den의 유즈 인터벌이, 그럼 왜 den의 유즈 인터벌이 쓰기 편한지, 유용한지 얘기해 볼게요.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렌더링 할 때마다 타이머를 다시 세팅을 하는 거죠. 그전 거를 치우고. 그래서 그럼 이런 필요가 없으니까, 그래서 한 번만 하자 해서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변하죠. 안 변하는 이유는 set count가 클로저까지 그럼 고려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count는 뭔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밸류를 받아서 헷갈리니까 변수명을 바꿔보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. set 인터벌에 한번 세팅하는 함수는 딱 한 번만 하는 거고, 이 함수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실행될 때 set count가 어떤 클로저에 의한 값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카운트를 받는 거죠. 근데 이게 카운트를 받는 거지만 사실 프롭으로 바꾼다 하면 그 최신 프롭의 값을 이 안에서 하려면 이 set 인터벌에게 넘기는 이 함수가 매번 갱신돼야 돼요. 그래서 이래저래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라고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고요. 그래서 큰 차이는 뭐냐면 동적으로 변하냐 안 변하냐. 그래서 얘를 다시 이 코드와 set use interval 이라는 애로 하는 코드를 할게요. 일단 코드량이 줄죠. 코드량이 줄고 얘는 클로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실행될 때마다 사실 이 함수의 내부를 보면 받은 콜백을 별도 저장해 놓고, 그 set 인터벌에는 사실 이 틱이라는 애를 걸어서 계속 같은 애를 하지만 그 내부 코드에서 클로저로 얘를 쓰거든요. 그래서 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클로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항상 그 당시에 최신, 그때 렌더링 할 때 해야 되는 그때 그 시점의 그 상태에 대해서만 계속 코드를 짜면 돼요. 그리고 이 간격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아까는 이 함수의 내용이 바뀐다거나
함수가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타이머가 바꿔야 된다고 할 때마다 좀 뭔가 이래저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죠. 코드도 복잡해지고. 근데 얘는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동적으로 그 해당하는 그 렌더링된 시점에서 해야 될 일, 그때 사이드 이펙트가 해야 될 일 묘사를 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선언적과 절차적에 대한 거거든요. 선언적은 이전에 무언가를 했는지를 신경 쓸 것도 없고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전 렌더링, 이전 렌더링과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뭔가 미래에 뭔가 렌더링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현재 렌더링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적을 때 이전 렌더링이 뭐였고 다음 렌더링이 뭐였는지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이게 그 함수가 그렇잖아요. 함수는 내부적으로 선언한 그런 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초기화돼서 그때그때 하는 거죠. 그래서 선언적 프로그래밍은 입력만 주면 그 시점에 필요한 입력만 주면 그 시점에 결과가 나온다예요. 그래서 여기 이런 타이머도 그 시점에 대해서만 그 시점에 해야 될 어떠한 일, 그 시점에서 이제 다음번 실행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간격을 적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절차적일 수밖에 없는 셋 인터벌을 선언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유즈 인터벌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 이 유즈 인터벌 이후에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볼게요. 구독, 알림 잊지 마세요.